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허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에 이렇게 작가에 대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도 더운데 여기 올라오는데 힘드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옆에 다과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원하게 커피도 드시고 다과도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오늘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작가님이 특별히 오늘은 전시에 대한 도스트를 다 해주실 겁니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저희 작가님께서 한번 쭉 같이 전시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작가님과의 대화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뭔가 좀 많은 질문이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순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작가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저희 6갤러리 안에 벽면이 하얗게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 작가님께서 라이브로 드로잉을 해주실 겁니다. 네, 굉장히 알차죠? 네, 거의 오마카세죠? 네, 저희가 제가 처음에 작가님을 섭외할 때의 과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냥 DM으로 작가님 하고 싶습니다로 시작됐어요. 네, 근데 작가님도 흔쾌히 저희의 이 전시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생각이 맞아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컨프런트 마주할 무언가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저도 지금 전시를 한 지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작가님께서도 이 작업을 하신 지 꽤 많은 시간을 보내보셨어요. 저도 큐레이터 입장에서도 뭔가 하나의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고, 작가님도 어떤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벽이 있을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 건지를 고민하는, 서로의 고민이 합쳐진,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작가님께서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실 거고, 저희 이번 작가 컨프런트 마주할 무언가의 주인공이신 성립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성립이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올라오실 때 막 다들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다들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작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도 같이 이제 저랑 전시를 투어하시면서 제가 조금씩 어떤 작업들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설명도 듣고 좀 더 이해도를 좀 가지신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할까요? 네,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게 갤러리 6번 갤러리에 그림들이 다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5번 갤러리인데 이쪽엔 영상 작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업 순서상 원래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서 6번에 있는 드로잉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저랑 같이 이동을 하셔가지고 전시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아서요. 그림은 이렇게 쫙 넓게 펼쳐져 있지만 가운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표현 기법 같은 것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쪽에 밑에 있는 게 자화상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어떤 표정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들 그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얼굴도 뭔가 흔들리고 있고 옆에 그림은 좀 이렇게 옆길선도 많이 던져서 좀 흔들리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드로잉에서 좀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 드로잉 안에 얼굴 안에 있는 선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점차 그것들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이런 선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좀 추상적으로 변해가는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한 1, 2년 정도는 정말 수백장의 드로잉들을 하면서 좀 표현 기법 같은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는 제가 인물에 왜 관심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인물이 좋아서 그릴 수도 있지만 저는 왜 인물을 좋아할까, 그리고 싶어 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 시야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당시에는 정말 카메라를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린 것 같은 그런 얼굴만 있는 초상들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앉아있거나 좀 둘이 대화를 하거나 뭐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 제 사진을 찍어서 그리기도 했고 친구들의 사진을 제가 찍어서 그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뭐 대화하거나 뭐 길을 걷고 있거나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갈수록 보이고 있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궁중으로 있는 형태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어떤 익명성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거나 어떤 제스처를 서로 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드로잉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후반으로 가면 좀 인물에서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어떤 초현실적인 장면들도 문득문득 섞여 있고 어떤 공간에 대한 드로잉이나 이런 손 드로잉도 점점 많아집니다. 손도 마찬가지로 잡거나 약속을 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그 사람의 관계나 어떤 감정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또 불꽃놀이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 뭉쳤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식물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사람과 많이 닮아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드로잉도 추후에는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했던 드로잉들인데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연필선들이 어떻게 갈수록 변하는지도 같이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제가 10년 동안 어떤 데 관심사가 생겼는지도 조금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보셔서 검정색 구조물이 이제 보이는데요. 좌우로 보이시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영상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했던 드로잉들인데 저거를 하나씩 스캐닝을 해서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필름처럼 이어붙이면 하나의 영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거기에 쓰였던 드로잉들입니다. 저 드로잉들도 거의 10년 정도 됐던 드로잉들 같아요. 초반에 이제 영상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 모션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던 드로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책 읽듯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거나 좀 얼굴이 돌아가는 현상을 자세히 보시면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영상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를 한 장 한 장 이어 붙여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15년 정도, 2015년도쯤부터 작업했던 그림들이 있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게 제 17년도에 작업했던 것들인데 영상들을 이제 뭉쳐서 하나의 영상을 만든 거예요. 보다 보면은 로켓이 발사되고 이게 폭발해서 흩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밑에는 사람들의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개개인과 어떤 사회의 흩어짐, 군중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업했는데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를 벗어나서 제가 제 3자의 입장으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시작했을 때 했던 작업인데요. 이 작업의 주제 같은 거는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벽면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 자리에 계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영상이 15년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사람이 기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 워낙 초반 15년도 작업이니까 이때는 사람 한 명, 어떤 제스처에 포커싱이 되어 있던 그런 영상 작업이고요. 아까 드로잉 할 때도 제 얼굴에서 넘어가서 어떤 행동하는 거에 대한 집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했던 그런 행동에 관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랑 폭죽이 터지는 것, 이거는 17년도에 했던 작업을 이어와서 어떤 하나였다가 흩어지는 형상, 하나의 점부터 시작해서 여럿이 되는 형상, 혹은 반대로 여럿에서 하나로 모이는 형상,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여럿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한 곳에 모였다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흩어지거든요. 근데 저것도 어떤 폭죽 같은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 개개인을 신경 쓰진 않지만 뭔가 뭉쳐져 있을 때 갖는 힘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폭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로가 만나다가 다시 흩어지고 이런 반복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 갈게요. 여기도 15년도에 했던 작업이 있네요. 여기도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계속 혼자 생각을 하는 모습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업은 지금 여기 초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누구가 다른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사람에 대한 어떤 기저에 있는 편견 같은 것들에 대한 작업이었거든요. 보시면 누군가 진짜 제가 보고 그린 것 같지만 눈, 코, 입을 제가 따로 다 조합을 시켜서 세상에 없는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다 혹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겠다를 추측하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기저에 있는 경향들을 좀 꼬집고 싶어서 그런 운명에 대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시작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까이서 보시면 어떤 스태츄 같이 보여요. 조각상 같이 보이는데 길게 늘려서 그거를 이제 회전시킨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3D 영상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드로잉으로 옮겼던 작업인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시간성에 관한 작업을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세개 있는 게 15년도에 이제 사람의 제스처에 대한 작업들을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따로 관람을 하실 때 보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되게 사소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고개를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걷는 행동들, 그다음에 뭐 왼쪽에는 앉아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라든지 되게 사소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드로잉으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던 초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맨 끝방으로 보시면 제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을 보여드립니다. 물건 머리 자랑 같은데. 오늘은 이제 가까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의 형상이 하나하나 매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창등기의 모습처럼 되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설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중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을 때 드는 힘에 대해서 하는 작업인데요.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5년 전에 제가 되게 큰 유리컵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깨뜨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 담아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냥 가만히 통째로 있는 유리잔보다 깨뜨린다는 게 훨씬 화려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파편화된 그런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 갖는 힘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키링을 3,000개 정도 적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미술관 분들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며칠 동안 묶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비닐도 깎고 해서 링도 하나하나 엮어서 이렇게 매다는 작업들. 정말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 공간이 정말 좋아서 밤에도 정말 좋고요. 낮인 게 되게 아쉬웠지만 밤에 정말 또 예쁘고 이게 빛이 비치고 이런 그림의 형상이 그림자로 비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되게 선도 없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주변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같이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 노트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 5분만 있다가 잠시에서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스캐닝을 직접 하면서 그리는 시간보다 스캔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천 장 그릴 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다고 그러니까 진짜 예전 막 힘들 때는 누워서 스캔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또
골병될 것 같아서 디지털로 바꿨는데 그 번호가 이제 저는 영상 작업할 때 촬영을 먼저 합니다. 먼저 뭐 무용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길거리에 사람들을 찍기도 하고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촬영을 먼저 해서 그걸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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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에 정말 어려웠던 건데요. 예전에는 내가 많은 공을 들여야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는 게 뭔가 미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정말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매체를 드로잉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 지금 가진 완성의 기준은 드로잉을 할 때 눈에 거슬리는 선, 제 눈에 거슬리는 선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선에 뭔가 의식을 많이 담을수록 굉장히 겉멋든 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말 의식 없이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완성이라는 게 정말 어려울 때는 예전에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다음날 눈 떴을 때 마음에 들면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거를 척도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작업을 하시면 잘안 그려지거나 그때 개인적인 접근성을 작업이 안 될 때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한 사실 좀 말하기 좀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작업이 안 된다 싶으면 작업을 아예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도 제 작업이고 글도 내 작업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저는 그 첫 번째가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글이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뒤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일기 같은 것들로 써놓기도 하고 옛날 일기들을 많이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좀 그림이 안 될 때 생각하고 생각이 안 될 때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일기를 쓸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과정을 많이 뒤집어 보는 편입니다. 혹시 그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인스타로 글귀를 이렇게 주시면은 글을 또 받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글들에서도 영감을 얻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받는 글들이요?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장문의 고민 상담을 보내시고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쉽게 하십니다. 뭔가 대나무숲처럼 저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자기가 대학을 몇 번 떨어졌는데 어떡할지 모르겠다 사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뭔가 뭐 대학이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그런 것만 빼면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공감되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떨어지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 뭐 특정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일기들이 이제 겹쳐서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드로잉으로 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편지를 쓰면서 편지 메일링 같은 것들을 하면서 좀 제가 털어놓기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드로잉 시작한 게 제가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물론 있지만 가장 컸던 거는 공간적인 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방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작업실이 따로 있지만 그 전에는 제가 집에서 대학 졸업 후에 부모님께 얹혀 살면서 이제 그 조그만 방에서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유화를 하거나 이런 환경이 일단은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드로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그런 환경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흑백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의적인 색이기도 하고요. 그 물감 같은 것들도 모듈을 섞었을 때 흑색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선과 여백 그 사이에 있는 빈틈 같은 것들이 어떤 관객한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가장 좀 무던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색인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가님 그림 그리실 때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시면 관찰력 좋으셔서 네. 인체에 대해서 공부한 거는 사실 학부 때 이제 인체 해부학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걸 다 까먹긴 했고요. 이제 최대한 관찰과 기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베이스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브랜드들이랑 이제 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좀 재밌었던 그 작업을 하나를 꼽으면 어떤 작업이 좀 재밌으셨는지. 몇 가지가 있어요. 테마마다 있는데 어떻게 재밌는 거 말씀드려야 될까요? 테마마다 그런 말씀 네.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올림픽이랑 같이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신기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데상트라는 브랜드랑 했던 작업들이 있고요. 재밌었던 거는 또 뮤지션과 함께 했던 작업인데 일단 올림픽 같은 경우는 18년도 초에 올림픽을 했는데 17년도 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어떤 그 무대 감독님께서 작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 당연히 그냥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심사를 또 몇 달 동안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 나는 심사를 거의 한 3개월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계속 작업 데모들을 보내면서 이제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 한 12월쯤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굉장히 늦게 확정이 돼서 그때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워낙 큰 행사였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데상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든 어딘가에 그림들을 많이 보여줘야겠다고 느낀 콜라보였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브랜드 디렉터 그것도 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브랜드 디렉터 분이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어떤 리빙 페어 같은 데서 저를 보시고 연락을 하셨대요. 그때 뭐 손바닥만하게 있는 엽서를 누가 데코를 해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을 하셔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루트가 되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그림을 여기저기 많이 보여줘야 되는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기회였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뮤지션과 협업했던 게 이제 딘이라는 가수랑 같이 작업했던 게 있는데요. 그게 1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개인전 아까 저기 적인 그림 이제 그거 그리고 정말 지쳐 있을 때쯤이었는데 그게 이제
릴리즈가 되고 나서 저는 잠깐 한 3일 정도 연예인 된 기분을 느껴봤습니다. 아, 연예인 되면 이런 기분이구나. 3일 정도 느껴보고 이제 짜게 식어버렸는데 정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질문 또 없으시죠? 네. 아, 네. 그림을 절대 버리지 마시라. 기록 같은 것도 꾸준히 해놓고, 약간 일기장 같은 것도 꾸준히 모아놓고, 그런 기록들이 정말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카이빙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작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가를 볼 때 보통 한 작업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이전 작업들까지 같이 맥락으로 파악해야 정말 그 작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히스토리는 지금 작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지금 작업들이 갖는 힘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고민해 봤을 때 그런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은 그런 히스토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저기 써놨지만 여기 이제 작업 노트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아카이빙 하면서 어떤 생각들로 작업을 했는지 작업 노트를 짧게 적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고민하면서 적었던 글인 것 같아요. 장면들은 점, 흐르는 시간은 선, 과거의 중첩은 면이라 하면 점철된 그림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퍼지고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점에서부터 시작했던 작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2012년쯤 자화상을 시작으로 초상 작업들을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무형의 무언가들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것보다 짙은 구상을 그리기도 한다. 한 곳에 시선을 멈추고 집중한 그림들은 초기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점차 넓어져 사람들의 형상을 그리기도 하고 모여있는 군중들에 집중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아예 사람이 없는 숲을 그리기도 했다가 파편화되는 불꽃들을 그렸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오묘한 장면들에 집중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세상의 무질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관심이 새로 생겼다. 그림 속의 선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관심사와 더불어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인다. 현재에도 시시각각 변하는 무형과 유형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마주할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만든다. 라는 작업 노트를 썼습니다. 이번 전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노트였고요. 혹시나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다음 섹션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 또 한 10분 있다가 저희 옆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작가의 대화는 이 행사는 마감을 하고요. 저희 아까 벽면에 라이브 드로잉 하시는 거는 1시 5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람하실 때 아무래도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게 정숙해 주시고 저희가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타임랩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일단 저희가 보호선 쳐놨지만 그 최대한 유의해서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